이재명이 그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으로 그 혐의 사건이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됐다. 어제 제가 전해 드릴 때 박창규 앵커와의 대담에서 전해 드릴 때 원래 이게 수원지법 형사 5단도 공형진 판사, 여성 판사입니다.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부로. 이게 내부 기준에 따라서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부 기준에 따라서 단독부로 배당이 됐는데 이 단독 재판부로 배당이 됐는데 이게 3명이 하는 이제 합의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재정 합의, 그러니까 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하는 재정 합의를 신청을 하면은 이 재정 합의 여부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합의부로 가기로. 그러니까는 이 예규에 따라서 어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이런 것이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은 합의부로 갈 수가 있는데 이 합의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얼마나 이 악연이냐 하면은 수원지법에는 형사 합의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런데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재명의 법인카드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지를 전산으로 그 추첨을 해서 한 군데 딱 찍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재판을 어차피 대북 송금 사건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같은 그 판사에게 다른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같으니까 같은 판사에게 배당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추첨에 의해서 전산 추첨에서 우리 뭐 로또 복권 이렇게 번호 돌아가듯이 전산 추첨에 의해서 신진호 그 합의부로 딱 배당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악연이 질긴 악연이다. 이재명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렇게 질긴 악연이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형사 11부인데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신진호 부장판사인데 형사 11부에서 이재명과 대북 송금 사건 공범 관계인 이화영을 재판을 했죠. 그래서 9년 6개월 중형을 내렸습니다. 9년 6개월 중형을 내린 이유는 대북 송금도 있지만 이화영이 김성태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뭐 법인카드 갖다 쓰고 막 뇌물 받은 거,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받은 거 이거 다 합해서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9년 6개월을 받았고 그때도 대북 송금 사건은 외국한 관리법 위반 이렇게 해서 9년 6개월을 받았죠. 그런데 외국한 관리법 위반은 그렇게 9년 6개월을 받았고 따로 또 기소가 됩니다. 이하영이 따로 기소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대북 송금 그 자체 북한 조성 그러니까 뇌물죄 외국한 관리법이 아니고 뇌물죄로 따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기소가 되는데 같이 그때 기소가 된 사람이 이화영과 이재명도 같이 기소가 되죠. 대북 송금 이제 공범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이 합의부에 이제 수원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때 전산으로 돌렸습니다. 전산으로 돌렸는데 딱 신진호 부장판사 형사 11부로 딱 들어갔죠. 두 번 모두 25% 확률을 가지고 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참 이런 그 악연도 상당히 이제 드물지 않느냐 그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대장동 저승사자로 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최초로 실형을 선고했던 유죄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남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엄벌을 내렸던 그 판사죠. 그리고 이화영에게도 9년 6개월 중형을 내렸고, 그리고 이화영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이제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딱딱 끊어가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 또 여기에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이 배당이 됐을 때 이재명은 처음에는 이 대법원에 그 자기 재판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받기 싫다. 왜? 중형이 예상되니까.
근데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서울에서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노 했죠.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직접 그럼 수원에서 받을 테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이 재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 받게 해달라고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부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신진우 부장판사죠.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거부를 해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재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하면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걸려드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25% 확률 두 번이나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저승사자로 불릴 뿐 아니라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이었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법정 구속을 했던 인물입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나 월요일에 법정 구속이나 이런 다른 인신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 대북송금 사건의 1심이 나오면은 그때 분명히 법정 구속이 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위정교사 가지고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이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논리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한번 그 체포동의안이 그 혐의를 가지고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통과가 된 것이 이 위정교사뿐이 아니고 백현동하고 지금 이 대북송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을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회 체포 동의안 없이. 그때까지 국회의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 판사에게 바로 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이재명과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을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 내년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법관들 인사 내년 2월에. 그러면은 내년 2월까지는 아무래도 대북송금 1심이 나오기도 어렵고 또 법인카드 수사도 본격적으로 막 들어가기는 그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법관 인사에서 정기 인사에서 좀 이 자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신진호 부장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교체가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다시 호재를 맞는 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호랑이 같은 판사를 피한다. 이거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재판부가 오면은 다시 재판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되고 새로운 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또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이재명이 이 정기 인사에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교체될 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또 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또 인사 이동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 조국 그 재판을 했던 김규리 부장판사가 4년 이상을 있었죠. 그 왜 있었느냐? 그거는 조국 재판을 질질 끌으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도 내년 2월에 정기 인사 때 인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카 이제 기소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진호 부장판사 저승사자에게 또 앞에 앉게 됐다. 그런데 법카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보니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라도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법인카드 문제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두둔을 했습니다. 두둔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 두둔을 한 말에 대해서 오늘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을 두둔을 했다. 홍준표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뭐가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어제 제가 이거 뭐 마지막에 전해드리느라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려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정책 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독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는 아주 결백하다, 떳떳하다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간혹 공무원인지 사적인 일인지 그러니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싶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관용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용차가 있으면은 그 관용차 이제 시장에서는 관용차다. 그러면 이게 가끔 가다가 집안일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런데 왜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공사가 완전히 자로 그 뜻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거는 관용차 시장에서는 관용차가 있고 그 관용차를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한번 쓴다든가 뭐 그거는 그럴 수가 있다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게 홍준표 시장이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용차를 한 번씩 이렇게 빼서 쓴 게 아니고 아예 차를 샀죠. 그 경기도청 그 돈으로 6천 몇백만 원 주고 차를 샀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를 사가지고 아파트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자가용 완전 자가용이었죠. 누구? 김혜경의 자가용 따로 또 6천만 원 국민 세금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이게 공무에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 서 있으니까 그 뭐 병원 갈 때 막 이런 데 썼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주차비, 무슨 뭐 기름값, 보험료, 과태료 이거 전부 다 경기도에서 냈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게 6천 몇백만 원 손실을 끼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차를 하나 따로 사가지고 한 거하고 기존에 있던 차를 한 번씩 쓴 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호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른 건 놔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는 간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인용반이었다.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나? 트럼프 2기 뭐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이고 정치가 간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졌다. 양자라면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법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거를 양자 모두 거기에 수사와 재판을 올려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심각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